사람들은 몰랐다. 서울의 이른 새벽, 아직 이슬이 마르지도 않은 골목길에 낡은 리어카 하나가 천천히 미끄러지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 리어카를 끄는 사람은 올해로 82세가 된 김말순 할머니였다. 헌 옷 속에 파묻힌 작은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조용히 감내하는 듯 보였지만 표정은 담담하고 얼굴엔 늘 잔잔한 웃음기가 있었다. 아이고, 오늘도 상자가 많네요. 말수는 종이 상자를 하나 들어 리어카에 올려서 차곡차곡 쌓는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얼룩마저 세심하게 정리하는 게 그녀의 습관이었다. 길을 지나던 중학생 몇 명이 슬쩍 눈길을 주더니 툭 내뱉는다. 저 할머니 맨날 절에 폐지 팔아서 뭐하나? 뒤에 있던 아이가 웃으며 대꾸한다. 그 돈으로 밥이나 겨우 먹겠지. 불쌍해라. 하지만 말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음을 잃지 않고 상자를 정리했다. 그녀는 남들이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난이 창피한 건 아니여 다 살자고 하는 건디. 조금 뒤 골목 입구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패딩 점퍼를 입은 청년 하나가 따뜻한 커피와 계란빵을 건넸다. 그는 근처 슈퍼에서 일하는 한재민 29이었다. 아이고, 또 주는 거요? 내 맘이 미안해서 원. 아니에요, 할머니. 어제는 진짜 추우셨잖아요. 재민은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말수는 커피컵을 두 손으로 싸주며 몸을 따뜻이 녹였다. 재민아, 너는 뭔가 있네. 말도 곱고 마음도 세고.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재민은 따뜻한 말에 눈을 깜빡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할머니, 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 한마디는 말순에게 오래 묵은 위로처럼 닿았다. 폐지가 쌓여가는 리어카를 뒤로 하고 두 사람은 또 다른 골목으로 걸어갔다. 해는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늘진 골목과 사람들 눈 속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아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살아있는 동안 내 손으로 벌어야지. 말수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며 또 하루를 묵묵히 걸어갔다. 사람들은 몰랐다. 그녀가 수십 년 묵힌 마음속에 엄청난 비밀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걸. 숨겨진 소유자. 그날 오후 말수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오래된 단층 주택의 침침한 단칸방. 벽지는 바래고 찢어져 있었고 창문 틈새로는 겨울바람이 살짝 새어 들어왔다. 하지만 그 좁은 방 안엔 남들이 모르는 감춰진 조용한 세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아유, 오늘은 좀 무겁네. 말수는 허리를 부여잡고 조심스레 앉았다. 구석에 놓여있던 작은 서랍을 열자 여러 개의 봉투와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 위엔 깨알 같은 글씨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이전 신청서 등이 적혀 있었다. 거기엔 그녀가 지난 수십 년간 혼자 모아온 부동산 소유 서류들이 가득했다. 창고처럼 쌓여있는 폐지 상자들 뒤에는 다른 이에게 보여준 적 없는 빛바랜 빌딩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그 앨범을 꺼내들며 하나하나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집은 6번째고 저 건물은 재개발 전에 산 거지. 그녀의 입꼬리가 조용히 올라갔다. 누가 봐도 의아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단칸방 안에서 말수는 수십 년 동안 폐지 줍는 할머니에서 30억 건물주로 살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알리려 하지 않았다. 저 멀리 오래 기억이 희미해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삭였다. 혼자라도 내가 지켜냈어. 우리 집도 내 삶도 내 방식으로. 컵라면 물을 올린 주전자가 끓어오르자
말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할머니, 단팥빵 사왔어요. 한재민이 쑥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고, 또 왔어? 오늘은 좋으신 분 생각나서요. 재민은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너처럼 선한 인연이 내 삶에 더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지.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봉투를 닫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눈엔 조용하지만 오래 묻어둔 결정이 담겨 있었다. 이걸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내가 남기고 싶은 건 결국 사람뿐인데. 할머니의 빈방 조용한 침대 옆에는 누구도 터치하지 않은 한 장의 미완성 유언장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다. 그 종이는 말하고 있었다. 곧 남겨야 할 순간이 오고 있음을. 욕심은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며칠 뒤 김말순 할머니는 심한 고열과 기침으로 동네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평소 지독히 감기를 피했던 그녀였지만 이번엔 끙끙 앓으며 힘을 전혀 쓰지 못했다. 입원 소식이 퍼지자 오랫동안 연락조차 없던 친척들이 하나둘 병실로 찾아왔다. 침대 옆에는 과일 바구니와 차가운 표정들이 번갈아 자리를 채웠다. 큰이모 괜찮으세요? 오래 누워 계셨다면서요? 그러게요. 연락 좀 자주 드리지 그러셨어요. 우리가 걱정했잖아요. 표정은 단정했지만 그들의 음성엔 진심과 거리가 먼 이물감이 비쳤다. 묻지 않아도 알 법한 그 눈빛.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만을 안고 있었다. 한 친척은 말을 흘리듯 꺼냈다. 이모, 요즘 집 월세는 잘 나오죠? 그 건물 아직 소유권 그대로이신 거예요? 말수는 무기력한 몸을 돌려 그들의 얼굴을 순서대로 바라보았다. 숨 쉴 틈조차 버거운 와중에도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거 내가 알 일은 아니제.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곧이어 들끓는 분위기, 여자 친척 하나가 참다 못해 말했다. 아니, 어머니처럼 모시지도 않으면서 공동 유산 생각은 하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할머니, 이건 공정하게 처리하셔야죠. 재산 문제는 가족끼리 갈등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날카롭게 변해갔다. 말순의 얼굴은 점점 굳었고 더는 말 한마디조차 내뱉지 않았다. 잠시 병실 바깥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한재민은 낯선 소리가 들려 문가로 다가왔다. 유산이라니 아직도 돈 타령이세요? 할머니 아프신 거 안 보이세요? 재민은 눈을 굴리며 소리쳤다.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진심은 방안을 강하게 울렸다. 친척들은 곧바로 시선을 그에게 돌렸다. 이 사람 누구죠? 뭔데 끼어들어요? 할머니가 꼬드긴 거 아니야? 말수는 한동안 대꾸하지 않다가 터져나오는 기침 속에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친구는 그냥 밥 한 번 챙겨준 사람일 뿐이요. 그 말 앞에 재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표정 속엔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친척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다. 역시 뭔가 있다 했다니까. 부동산 얘기하려던 것 같네. 보면 알잖아, 저런 분들. 그 싸늘한 대화의 끝엔 탐욕이 깃든 확신만이 남았다. 그날 밤 병실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바람 쐬는 듯 창밖을 바라보며 애써 집중했다. 이게 참 사람이란 게 무엇이냐.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되뇌었다. 수십 년을 혼자 견디며 모은 것들이 누구에겐 물건이고 누구에겐 희망이었을 텐데 이제는 어느새 모든 게 돈의 값처럼만 취급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김말순의 삶은
진짜 유산을 향한 가장 고독한 결정을 준비하게 되었다. 믿음과 배신 사이 병원 복도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잦아든 후 왠지 모를 적막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김말순 할머니는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흐린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 한 줄기 없이 식어가는 겨울빛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한재민이 두 손 가득 귤과 유자차를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 목도 쉬시겠다 싶어서 왔어요. 재민은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말수는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내가 오면 참 고맙다. 이 몸뚱이 이제 오래 못 가도 괜찮은디 말이여. 재민은 줄곧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대꾸도 많지 않았지만 그 사일런스 속엔 애정과 마음이 모두 눌러 있었다. 하지만 병실 밖에선 친척들의 목소리가 다시 요란해지고 있었다. 그 젊은 친구 대체 정체가 뭐래? 이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틈만 나면 들락거리는데 이거 수상하지 않아? 사람 하나 꼬시고 재산 노린 거 아니야? 그 말들이 귀에 거슬릴 만큼 들렸지만 재민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병실 안에 남았다. 그 속에서 그는 오히려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건 도대체 누구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 그러나 그 불편한 기운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말수는 침대에 누운 채 재민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재민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사람 속엔 참 깊은 흉터가 자리 잡기도 해. 그건 돈 때문이 아니시죠?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가난하다고만 비쳤던 거. 재민은 절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람은 다 너무 많은 걸 가진 날보다 너무 적은 걸 얻는 날에 자기가 뭘 믿는지 알게 되는 법이요. 그 말과 함께 말순의 손길이 재민의 무릎 위로 닿았다. 그 순간 무겁고도 묵직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스쳤다. 그날 밤 조용하게 병실 조명이 꺼져갈 즈음 말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밖을 응시했다. 재민이한테 남길까 아니면 그나마 가족이란 신용이라도 한 친척들한테 줄까? 두려움과 망설임의 경계에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내 유산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까 두렵다. 그러나 그 망설임 끝엔 한 가지 마음만 남아 있었다. 받은 걸 나누는 사람은 결국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날이 되면 말수는 결정을 내릴 것이었다. 드러나는 진짜 유산. 다음 날 오전 할머니 김말수는 의사들에게 짧은 외출 허가를 받고 한재민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그 안엔 20년 동안 묵혀둔 집착과 진실이 함께 있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집 아니죠? 재민은 걱정스레 물었다. 하지만 말수는 씩 웃으며 말했다.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내가 지지 않으려고 쥔 거 말여. 택시를 타고 20분 정도 지나자 버스 정류장 옆 오래된 상가 건물이 눈에 띄었다. 겉보기엔 여느 낡은 건물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벽엔 오래된 간판과 페인트 벗겨진 기둥이 자리하고 있었다. 말수는 건물 앞에 다다르자마자 묵직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거 내 거요. 21년 전에 내 손으로 산 거요. 재민은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다. 이 건물이 할머니 건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 현실감에 떨렸다. 말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내밀었다. 그 위에는 김말순이라는 이름 아래 분명한 소유자의 기록이 있었다. 그동안 사람들은
내게 빈 상자 같은 말만 줬어. 가난하다, 불쌍하다, 늙어서 외롭겠다. 근디 말이여. 나는 그 말들 하나하나로 살아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가 담겨 있었다. 재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머니 속 손을 꼭 말았다. 할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거예요? 말 좀 해주시지. 내가 누구한테 손 벌려서 산 줄 알아? 사랑 한 번 받았다고 평생 짐지고 살았어. 말순의 눈빛은 감추지 못한 눈물로 적셔졌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던 그녀는 흔들리는 하체를 견디며 힘겹게 1층을 지나 계단에 멈춰섰다. 그리고 말여,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지. 사람 마음이 가난하단 게 뭔지를, 내가 가진 걸 잘 나눠줄 사람인지도. 그 순간 숨겨왔던 감정이 할머니와 재민 사이에 스며들었다. 할머니, 저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재민은 목소리를 삼키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감당을 묻는 게 아니야. 이걸 어디에 두느냐가 사람의 생애를 정한다. 그 말에 재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말수는 묵묵히 건물을 둘러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난 이 집을 너한테 맡길란다. 가난했던 날 나한텐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허니, 내가 이 집을 누군가에게 내주면 좋겠다. 말순에 흔들렸지만 강인한 눈빛 속에서 재미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산을 쌓는 동안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던 종이봉투 안엔 그날 처음으로 꺼내드는 유서 종이장이 있었다. 여기 유언장이여. 법은 잘 몰라도 내 마음은 여기 모두 적혀 있어. 내가 간 뒤에 이걸 사람이 있는 곳에 두거라. 마지막 말은 자신의 삶만큼 선명하고 재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부탁이었다. 마지막 재산 정리. 며칠 뒤 김말순 할머니는 병실 안에서 반듯한 자세로 서류를 마주하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그녀의 자필 유언장과 새 건물의 소유권명의 이전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자, 오늘부턴 정리 들어가야지. 말수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를 하나씩 정리했다.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노력과 희망이 마침내 마지막 자리에 머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를 덮고 옆에 앉아있던 한재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민아, 난 가진 걸 한 줄로 정리했다. 가난도 있고 오해도 있고 하지만 내가 지킨 건 사람 마음이야. 재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할머니의 손에 남은 생기와 용기를 담듯 그 손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수는 유언장을 살짝 밀어두며 말을 이었다. 여기 이 문서들, 사람 나눔의 증거여.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건물 한 채는 너에게 줄란다. 나 대신 남을 안아주는 집으로 써다오. 재민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저 이거 너무 과한 도움이에요. 저한테까지 이런 걸. 한동안 조용하던 말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은 말여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나눌 생각이 없어서 가난한 거요. 그걸 난 죽기 전날 알았다. 아이고. 그녀의 눈빛은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학교나 식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진실이 깃들어 있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기다리던 친척들이 들어왔다. 이모, 이건 뭐예요? 그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유언장과 서류를 보고 얼굴색이 변해갔다. 모두 다 재민 씨 몫이라뇨? 우린 뭐예요? 우리 가족은? 말수는 차분한 표정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갔다. 집 한 채는 재민이, 나머지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거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남긴 것뿐이요. 그 말에 사람들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이런 식이면 법적 대응밖에 안 남습니다. 대답 대신 말수는 재민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시간 없다 됐네. 이젠. 그 말엔 오랜 시간 묵혀온 슬픔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다. 재민은 고개를 떨구고 감정이 벅찬 표정으로 손을 꼭 잡았다. 잘 헤아리지 못한 사랑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된 듯 그렇게. 그리고 말수는 문득 병실 아나얀 커튼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사람이 떠나도 남는 건 누구한테 살다 갔는가이요. 친척들은 불만을 비밀처럼 삼킨 채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법적 절차는 곧 이어 진행되었다. 말수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쌓아온 시간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기 몫을 기꺼이 서로의 몫으로 내어놓았다. 그리고 그렇게 겨울 끝자락의 무대 위에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재민의 선택. 새벽 공기가 병원 창문 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한재민은 어두운 병실 안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다. 김말순 할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천천히 더디게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며칠째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날도 간신히 눈을 떠 재민을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할머니, 이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씻고 편히 쉬시면 돼요. 재민은 속삭이듯 말을 건네며 손수건으로 할머니의 미간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날 오후 김말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기침소리 하나 없이 마치 아주 깊은 잠에 든 사람처럼 얼굴엔 평온한 빛이 가득 남은 채로 장례식은 소박했다. 사진 앞 작은 국화꽃 한 송이, 단정하게 접힌 흰수에, 그리고 몇몇 이웃과 요양병원 직원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재민은 한동안 멍한 상태로 무언가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말순의 유언장이었다. 그러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가슴은 복잡하게 뒤엉킨 채였다. 며칠 뒤 그는 상속받은 건물 중 하나를 방문했다. 심플한 외관과 오래된 벽돌들, 건물 앞엔 임대문이라고 쓰인 오래된 팻말이 서 있었다. 재민은 마주보며 섰다. 이걸 그냥 건물로 남길 수는 없다. 그 생각은 하나의 결심이 되어 다가왔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이름을 기입했다. 말순 쉼터. 작은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그 건물은 조용히 개조되었고 주인이 필요 없는 마음들을 위해 닫힌 문 대신 환하게 열린 문을 내줬다. 지낼 곳이 없는 청년 노년들이 쉼을 얻고 갈 수 있는 공간. 말순의 인생 마지막 부탁처럼 그 유산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온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칠 후 말순 쉼터 첫 방문객이 찾아왔다. 공허한 눈빛의 한 노인이 하루만 머물다 가도 되겠소? 라는 말과 함께 조용히 문을 두드린 것이다. 재민은 따뜻한 차와 함께 고개를 숙여 그를 맞았다. 그럼요. 꽉 막혔던 숨 조금 놓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완성된 공간이야. 햇살이 짙게 비치는 오후, 재민은 건물 앞에 세워둔 작은 리어카를 쓰다듬었다. 거기엔 흰 종이로 적힌 손글씨 한 줄이 붙어 있었다. 가난한 건 마음이 아니었소. 마음이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참 가난이었소. 그 문장은 바람에 흔들리며 조용히 춤추고 있었다. 가난하지 않았던 마음. 봄 기운이 분홍빛 꽃잎을 불러들이는 계절. 말순 쉼터는 조용히 새 삶을 품기 시작하고 있었다. 건물 앞 잔디밭엔 작은 목재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리어카가 조형물처럼 세워져 있었다.
모서리가 낡아 부스러진 바퀴, 스쳐간 계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위에는 말순이 좋아했던 국화 하나가 얹혀 있었다. 재미는 그 앞에 앉아 유진단지 쉼터를 찾은 사람 중 한 명을 상대하고 있었다. 여기가 진짜 쉼터예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 잠깐 숨 고르기에 충분한 자리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재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진은 손을 모아 다독이며 벤치에 조용히 앉았다.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던 그녀는 삶에 치였던 마음의 무게를 서서히 풀어내기 시작했다. 전 가족도 직장도 잃고 마음 둘 곳이 없어 여기까지 왔어요. 말끝마다 맺힌 눈물이 천천히 빛을 품었다. 재미는 그 곁에서 그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종이 메모를 꺼내 주었다. 읽어보세요. 이 집의 주인이 남기고 간 말이에요. 유진은 삐뚤빼뚤하지만 힘 있는 손글씨를 읽었다. 사람은 홀로 살아도 홀로 끝나는 게 아니요. 마음 나눠줄 날이 있는 사람은 평생 부자여라. 유진의 눈에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그녀는 종이를 소중히 접어 가방 속에 넣었다. 부자였군요. 그분은 정말. 유진은 웃음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재민도 똑같이 웃었다.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자였던 사람은 고인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받은 우리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엔 희미하게 라디오 소리가 실려온 듯했다. 얼마 후 말순 쉼터 앞 리어카 아래에는 새로 설치된 작은 명패가 달렸다. 김말순 가난하지 않았던 마음의 주인. 그 문장은 깊은 시간을 건너 단단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림자를 앞세워 차오른 석양빛 속에서 재미는 건물 입구에 서서 잔잔하게 웃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의 지난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눈을 감고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진짜 누군가가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머물던 마음의 빈자리엔 온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써내려간 그날의 마지막 장면엔 한평생 가난하지 않았던 마음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